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사회와 수학 1주제 양자 정보와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자 정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보라는 키워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정보는 이분이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정보의 개념이고 이분이 누구냐면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티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클로드 셰논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 생각을 했었던 아이디어가 통신 상황에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데 그게 지금 밑에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통신이란 무엇일까를 써놓은 거예요. 통신은 두 가지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앨리스, 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고 앨리스는 무언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 음성이나 텍스트나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뭔가 정렬된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코딩을 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모종의 채널을 통과를 시켜서 저쪽으로 보내면 답은 정렬된 형태, 많은 경우 이진수열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받는데 그거를 복원해서 혹은 디코딩해서 메시지를 원래 앨리스가 보낸 거를 오류 없이 잘 받아내는 게 이 통신 상황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정보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로드 셰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과정, 뭐 얘도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압축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들어오는 그 문자들의 빈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허프만 코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아주 특별히 숫자를 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그냥 00, 01, 10, 11처럼 배치를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 여기에서는 압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걸 설명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는 확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확률에 대한 개념들을 빠르게 복습을 했었습니다. 확률 변수가 무엇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가 마지막에 나왔었던 확률 분포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마다 생기는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가 확률 변수들은 어떤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과마다 배정되어 있는 확률 값이라는 게 있고 이건 숫자예요. 그 확률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그 결과마다 모든 걸 다 누적을 하는 즉 확률 값들의 합을 택하면 1이 나오는 이런 숫자들의 모임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총합이 1인 0 이상인 숫자들의 모임에 불과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확률 분포가 같으면 사실은 그 두 가지 행위가 주사위를 던져서 홀짝을 읽어내든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앞뒤를 보고 0, 2를 기록을 하든 본질적으로는 같은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 확률 분포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셰논이 주장한 걸로 돌아와 보면 통신 상황에서 정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보를 이제 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정보가 확률 변수에 담겨 있다라고 이 사람이 사실상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정말로 그런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가 그냥 변동이 되는 거라 예전에 확률 변수라고 불렀었던 거를 이제 이 통신 상황에 와서 혹은 정보 이론 측면에서는 무작위 메시지 혹은 랜덤 메시지 혹은 랜덤 메시지 소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허프만 코드와 같은 그런 코드 혹은 부호와 기법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갖추어야 될 미덕으로서 해독 가능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해독 가능성은 실제로 말 그대로 해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디코딩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구상하게 얘기를 하면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진수열만 딱 보고 원래 메시지가 뭔지 착착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
최소한 그 메시지가 딱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알고리즘으로 커플로 이제 복원을 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마다 저 부호와 기법을 적용을 해서 0101로 바꾼 다음에 입력이 문자 한 개만 띡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길이가 있는 문자 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다 누적을 해서 혹은 갖다 붙여서 만든 것들을 코드워드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허프만 코드 기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놨던 것을 지금 이제 지워놓은 상황이고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허프만 코드의 철학은 우리가 길이를 쭉 짧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 들어오는 빈도가 자주 들어오는 친구들은 짧게, 그 다음에 드물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불가피하게 길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지금 빈도수가 중요하니까 빈도수 기준으로 거꾸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제일 많이 자주 들어오는 친구부터 제일 드물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오른쪽 끝에다가 배치하는 식으로 재배열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끝에 있는 녀석들은 제일 드물게 들어오니 처음부터 숫자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0, 1 배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두 문자가 사실은 한 몸이었다. 그래서 뭉치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배정된 확률값을 합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매 단계마다 숫자가 0, 1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 각 단계마다 배치된 숫자들을 마지막에 거꾸로 읽는 방법을 통과를 하고 나면 아까 이제 그 허프만 코드가 완성이 되고 이게 수용도, 트리 구조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디코딩 알고리즘 자체도 이미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법이다. 이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실습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거든요. 이 엔트로피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연력학적 엔트로피와는 좀 다른 것인데 정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엔트로피는 실험이 주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거는 공식을 딱 써놨어요. 어떤 기준으로 공식을 써놓은 거냐면 아까 이야기를 한 확률 변수에 딸려 있다고 얘기한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그냥 P1부터 Pn까지 0하고 1 사이의 숫자들을 쭉 모아놓은 것 뿐인데 물론 총합을 계산하면 1이 돼야 되지만 근데 그거 기준으로 P1부터 Pn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 써져 있는 로그도 들어가고 곱셈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수식을 통과를 해서 얻어지는 숫자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구성을 잘 뜯어다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로그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정보량이라고 부를 법한 그런 양이라서 그거에 기대값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대값을 계산하려면 어떤 결과 값에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인 혹은 가중치를 곱해서 총합을 계산을 하는 거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이너스 로그 PI를 계산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PI를 곱하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누적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식.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했었냐면 기대값 또는 평균에 해당이 되는 거라 x의 값을 알고 나면 얻을 수 있는 평균 정보량 혹은 x의 값을 알기 전에는 평균 불확실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했었고요. 마이너스 로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이제 마이너스 로그의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확률값에 대해서는 작은 숫자가 적히게 되어 있는데 확률이 높으면 실제로 그게 일어났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작다라고 하는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많은 감소하는 함수 중에 왜 하필이면 로그를 그렇게 되냐 그거는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 이제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왜 로그 함수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엔트로피의 일반적인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엔트로피는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결정이 되어 있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고 했지만 사실상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동전을 던지는데 누군가 동전에다 조작을 심하게 해놔서 앞면만 항상 나오는 동전이 조작이 된 동전이다라고 하면 그게 뭔가 랜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랜덤 프로세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저 공식을 따라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보면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가치가 0이다. 왜? 결론이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 기준으로 보자면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 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것. 저건 달리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결과들이 다 골고루 확률값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개수가 n이다 보니까 전부 다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 우리가 항상 개수 세기를 해서 확률 계산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죠. 저 방법을 생각을 하면 로그 공식을 통과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로그 n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느냐, 이 부분을 결과를 어떻게 얻어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n개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거를 n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쓰나마나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로그 n분의 1 요거를 모양을 바꾸면 되는데, 로그 함수의 성질을 기억을 하시는 경우 n분의 1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로그 2의 n 이렇게 써지는 거라 이게 로그 n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결과의 개수가 n이면 엔트로피 값은 로그 n까지밖에 안 커진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골고루 확률값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엔트로피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엔트로피 값이 최저인 0이 되겠다. 양극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가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다 확률값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결과를 알게 되면 얘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불확실성 기준으로 보자면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최대로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셰넌이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불확실성 아니면 뭐 정보, 평균 정보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 의미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좀 자의적인 해석인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셰넌이 실제로 한 내용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딱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이제 정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셰넌의 소스 코딩 정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무작위 메시지를 생각하자. 저건 그냥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을 들여다보자는 뜻이고, 저 무작위 변수가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핑을 하는 주체가 원순이가 막 장난을 하고 있는 거랑 제가 무슨 의도를 담아서 글을 작성을 하는 거랑은 분포, 패턴이 굉장히 다를 거라서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대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 무작위 메시지 소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말이 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의 해독 가능한 코드. 근데 해독 가능한 코드 이미 얘를 저희가 딱 크게 알고 있잖아요. 호프만 코드. 그런 걸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코드 워드의 평균 길이, 한 문자를 딱 보내서 뭘로 바뀌는지 그거의 평균 길이, 저기에서 길이라고 하니까 L, 랭스를 따온 거고, 그게 랜덤하게 변하니까 평균 값을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평균값, 익스펙테이션을 따와서 저렇게 EL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저 평균 길이는 항상 엔트로피 값 이상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저희는 증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해독 가능한 코드를 잘 선택을 하면, 이건 그냥 저런 이론적인 분석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허프만 코드가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실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허프만 코드와 같은 좋은 해독 가능한 코드를 사용을 하면 반대로 저 코드 워드의 평균 길이가 엔트로피카 플러스 1은 넘어갈 수 없다. 이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허프만 코드를 사용을 하면 처음에 출발했었던 저 무작위 메시지의 엔트로피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엔트로피 값과 엔트로피 값 플러스 1 사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평균 값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오차 2를 두고 잘 분산값을 찾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허프만 코드가 돌아가는 그 구성을 보니까 처음에 배치되어 있었던 그 확률 값이 80%, 10%, 5%, 5% 이거 말고 뭐 70%, 20%, 5%, 5% 해도 결론이 똑같겠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 또 EL이라고 쓴 거 평균 길이도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엔트로피 값은 그거에 따라서 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엔트로피 값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이 밴드가 1이라고 하는 오차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똑같은 결론은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이 오차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을 것 같기도 한데 작다고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 소스 코딩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바는 처음에 어떤 입력으로 들어오는 무작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무작위 메시지에 아까 공식으로 적혀있는 셰논 엔트로피 값을 딱 계산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네가 아주 좋은 코드를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허프만 코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코드 워드의 길이의 평균 값이 사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 오차가 1은 있지만 그러니 정보가 확률 변수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뭔가 더 나은 설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시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 값이 진짜 그 슬라이드 때도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 정보량을 알려주는데 방금 전에 봤더니 그거의 사례를 하나를 들은 거예요. 걔가 어떻게 압축률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엔트로피 값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 무작위 메시지를 얼마만큼 길이로 줄여가지고 적어낼 수 있는지.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를 엔트로피 값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앞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오차가 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1이라고 하는 오차를 두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 오차를 줄이는 시나리오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오차를 줄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확률에 대한 이제 개념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을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건 결합 분포인데요. 결합 분포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확률 변수 한 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사위 던지는 행위, 동전을 던지는 행위 한 개. 근데 지금은 두 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왼손은 주사위를 던지고 있고 오른손은 동전을 던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큰 그림에서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결합 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률 변수 두 개가 있으면 이제 결합 분포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결과가 x라는 확률 변수는 x1부터 xn y라는 확률 변수가 y1부터 ym이면 이제 순서상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 던져서 2가 나오고 여기 뒷면이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조합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결과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n, 여기는 m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곱한 것만큼 n, m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서상들의 결과를 내놓는 것. 요게 결합 분포입니다. 근데 왜 결합 분포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앞에 결합 분포를 나타내는 이제 확률 변수 명칭이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곧장 결합 분포로 넘어왔어요.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행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큰 그림에서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결합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떨 때 다시 왼손을 들여다보거나 오른손을 들여다보거나 각각의 행위로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상적으로 한계 분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순간 두 가지들이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두 개가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관련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 행위가 있긴 있는데 서로 좀 관련이 없으면 분석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 공부할 때 독립에 대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러다 보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참고라고 쓴 것처럼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관점을 살짝 바꿔서 그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확률 변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PIJ라는 게 사실은 마치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반복을 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긴 한데요. 자, 요 PIJ를 써보자면 얘가 X는 XI, Y는 YJ 요런 확률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밑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 위에 쓴 거는 두 개가 이제 같은 사건을 생각을 할 때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즉 X를 봤을 때 이제 왼손 오른손을 봤을 때 왼손은 주사위가 뭐 숫자가 홀수가 나오는 거, 오른쪽은 얘는 1이 나오는 거, 앞면이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확률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확률값이 각각 왼손 오른손 따로따로 놓고 계산을 한 거에 곱하기로 표현되는 경우.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 많이 봤었던 이 개념이에요. 두 개의 교집합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생각을 해서 곱사건을 생각을 해서 그게 확률에 각각 곱하기로 표현이 되는 경우는 독립인 사건이다. 이렇게 예전에 배우셨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확률 변수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네, 유의하실 점은 저 I, J를 그러면 다 돌려가면서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다 돌려가면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확률 변수 두 개가 독립이라는 거는 수식으로는 이렇게 썼고 저희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때는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확률값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규칙을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거냐면, 결합 엔트로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합 엔트로피는 아까 확률 변수 두 개를 생각을 해서 큰 그림으로 볼 때 결합 분포를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결합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그냥 적어 놓은 것, 그러니까 별로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결합 확률 분포들은 뭐 P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엔트로피 계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P11, 이런 일들을 쭉 반복을 할 거고, 언제 끝날 거냐면 mn 로그 2의 pmn, mn을 순서를 바꿔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시그마 기호를 써서 쓰자면 근데 요 앞에 하나를 더 써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는 것인데, 제가 이거는 수식을 그냥 써놨을 뿐이지 뭔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글로 써놓은 게 그냥 다 그 말이에요.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분포를 생각을 했으니 앞에 규칙에 따라서 확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왜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으면, 독립이면 각각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에 합으로 바뀐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곱하기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규칙을 적용을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논리적인 이제 설명을 해보면 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률 변수 두 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평균 정보량을 계산하는 무언가 수식을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독립인 거는 큰 그림으로 딱 봤을 때 그거 계산을 할 때 그냥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합하면 된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뜬금이 없으실 텐데,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전 그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뭐냐? 셰넌의 소스 코딩 정리를 두 번째 버전을 생각을 할 건데, 앞에는 그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와 엔트로피를 비교를 하는데 불편하게 이 오차가 1이 있었잖아요. 그 오차를 좀 줄이는 과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시나리오가 조금 정교해졌습니다. 자, 무작위 메시지를 생각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한 문자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걸로 그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 생각을 할 거냐면, 무작위 메시지를 그냥 한 문자가 떨렁딱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길이가 K인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자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허프만 코드와 같은 적당히 좋은 해독 가능한 코드를 잘 이용해서 구호화를 하면, 자, 이제는 길이가 K이기 때문에 LK라고 코드워드의 길이를 부르는 게 적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의 평균값, expectation을 계산을 하고, 근데 이제는 문자가 K가 들어왔으니까 아까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K만큼 나눠져서 평균값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렇게 이제 복잡한 수식 K분의 이 LK의 expect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봐야 아까랑 이제 같은 레벨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말로 풀어서 쓸 것이냐? 평균 코드워드의 길이를 한 문자당 생각을 한 양이에요. 저게. 근데 그게 아까랑 달리 이제 엔트로피 값 기준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 값보다는 항상 크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엔트로피 더하기 1이 아니고 K분의 1.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길이 K의 역수만큼만 오차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게 사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버전과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결합 엔트로피에 대한 규칙을 적용을 하면 이런 이제 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제 K를 무한대로 보내고 싶잖아요. K를 엄청 크게 만들면 오차가 사실 0에 가까워질 거라서 무작위 메시지 X는 충분히 많은 횟수 반복을 통해 그거를 이제 K를 굉장히 키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한 문자당 평균적으로 엔트로피 빗만큼의 길이로 구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을 했었던 거, 정보가 확률 변수에 담겨 있다를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확률 변수를 공식을 통해서 엔트로피 값을 딱 계산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부호했을 때 얼마만큼 길이로 적어낼 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한 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정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약간 수식을 한번 써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앞에 버전을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가두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뭐냐면 K개의 문자가 들어온 거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K번 반복을 한 것,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k인 문자열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 x라고 하는 한 문자당 이렇게 그 랜덤 메시지 소스가 이제 쓰일 건데 그게 xxxx에서 k번 저 결합 분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나를 사실 살짝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랑 두 번째 문자 사이가 서로 관련이 없다. 독립성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가정을 하면 이 결론을 먼저 다 완성을 해서 써놓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거랑 h x x 더하기 1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의 결론인데 요만큼이 n이 아니죠. k인데 hx 이렇게 바뀐다는 게 독립성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khx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논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길게 쭉 써서 보면 맨 왼쪽이 hx의 k배를 한 거고 여기는 hx의 k배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세 변을 전부 다 k로 나눈 것이 가운데 적어놨을 거죠. 수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중간에 이제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엔트로피의 의미를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정리로 이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네. 퍼포먼스 향상 적당한 반응들과 예,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그 원래 정보 이론을 배울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써보려다 보니까 좀 쓴 거고요. 실제로는 퍼포먼 코드가 더 이해가 됩니다. 예, 퍼포먼 코드가 저런 성질을 만족하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x들끼리 만약 동일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보통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약간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떠한 주장을, 수학적인 주장을 썼어요. 근데 그 수학적인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어떤 결론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의 현상과 맞물려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방금 전에도 독립성을 제가 은근히 싹 이렇게 껴넣은 것처럼 가정을 계속 추가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해석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학을 썼었다. 그러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다.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뭔가 뭐 자료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같으면 굉장히 두꺼운 책, 예를 들어 성서를 영어로 쓰는 거를 딱 갖다 놓고 이런 작업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알파벳들의 빈도를 세서 엔트로피 값을 영어의 엔트로피가 얼마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자. 이런 작업도 50년대쯤에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공란만 생각을 해서 모든 문자가 그냥 빈도로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초기 모델, 뭐 0, 5도 모델 같은 걸로 계산을 해보면 4.75, 즉 아무 생각 없이 아스키 코드처럼 하면 이 영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한 문자당 4.75비트씩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교화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모델 같으면 이제 알파벳의 빈도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계산하는 엔트로피 값이 4.219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언어에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면 한 문자만 딱 잘라가지고 빈도를 보는 것보다 뭐 두 문자까지 생각을 해서 빈도를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보다 더 길게 하는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해봤었고 그러고 나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물론 n으로 나눠야 됩니다. 길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한 문자당 생각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다시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과정이 있긴 한데 1.3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도 굉장히 낮게 내려본다. 이런 거를 그 시절에는 의미 있는 그런 정보로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강까지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에 요약을 해보자면 양자 정보 이론에서 정보는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신상에서 정보가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나왔던 바로 그 정보 이론에서의 정보이다. 근데 셰넌의 핵심적인 주장은 잘 뜯어보면 정보는 확률 변수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와 같은 값을 계산을 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걔가 왜 이 평균 정보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고요. 그럼 확률 분포라는 건 뭐였느냐? 잘 뜯어보면 얘는 그냥 총합이 1인 0 이상의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 셰넌의 코딩, 소스 코딩 정리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엔트로피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는지, 즉 무작위 메시지 X는 충분히 많은 하츠 반복을 통해서 한 문자당 평균적으로 HX, 즉 엔트로피의 및 길이만큼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